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72세고요. 간호사를 40년 하다가 은퇴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먼저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현우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딸 수진이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해요. 아이들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죠. 저는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때쯤 마트 가고, 저녁엔 드라마 보고, 솔직히 무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즘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곳이 생겼다더라고요. 실버브릿지라는 곳인데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우가 보여준 홍보 영상을 보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깔끔한 공간에서 동년배 분들이 함께 요가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작은 콘서트도 열고, 도심 근교에 있는 최신형 시니어 코워킹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공유 오피스, 북카페, 옥상 정원, 작은 공연장까지 있고 24시간 의료진도 대기한다고 했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새로운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간호사 출신이니까 의료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첫 방문 때 직원 소희 씨가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김은주 선생님이시죠? 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시설 투어를 해주는데 정말 호텔 같더라고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따뜻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동년배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계약을 하고 입주했어요. 첫 주간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컴퓨터 기초 수업, 오후에는 원예 치료,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까지.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건강 상담 봉사활동도 제안해 주더라고요. 다른 입주민들도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주시고, 딸 수진이에게 전화 걸어서 말했어요. 정말 여기 오길 잘했어. 왜 이리 새로워. 이렇게 활기찬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랬더니 수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미묘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정기 건강검진이 2번이나 연기됐어요. 일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만 하고 24시간 의료진 서비스라고 했는데 실상은 간호조무사 1명이 전부더라고요. 그것도 항상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예, 수업 강사도 갑자기 바뀌었어요. 새 강사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였고 수업 내용도 성에 없더라고요. 식당 음식도 처음보다 질이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직원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 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사무적으로 변했달까요. 그래서 오랜 친구 장미숙이에게 털어놨어요. 미숙이는 은퇴한 교사예요. 실버브릿지 어때? 하고 물으니까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요즘 뭔가 이상해. 직원들이 예전처럼 친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미숙이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은주야, 계약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 그래서 계약서를 꺼내서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이상한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6개월 안에 나가면 위약금을 내야 하고 건강상 문제가 생기며 강제 전원 조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 있는 걸 제대로 안 읽고 서명했던 거죠. 다른 입주민들과도 이야기해보니까 모두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죠? 건강 문제 생기면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 이웃 입주민 박할아버지가 쓰러진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공용 라운지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간호사 출신이니까 바로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했는데 간호조무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직원들에게 24시간 의료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지금 외부 교육 중이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19를 불러야 했어요. 30분이나 지나서야 간호조무사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교육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점심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매니저를 찾아가서 항의했어요. 이게 24시간 의료 서비스예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계약서 12조 사망에 명시되어 있듯이 저희는 응급 상황 지원만 하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간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지원과 책임을 구분한다고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약서를 샅샅이 읽어봤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 사이에는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입주민은 시설 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즉시 퇴거 조치 가능.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사전 통제 의무 없음. 이런 식으로요. 친구 미숙이와 함께 다른 입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두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속된 물리치료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하고, 어떤 분은 가족 방문을 제한당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한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시설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퇴거를 종용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아들이 항의하니까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돈을 내고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쫓으며 그만이고, 불만이 있어도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가야겠다고. 간호사 시절 습관으로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해뒀거든요. 허위 광고, 계약 위반, 안전관리 소홀한 사례들을 증거로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약금이 꽤 클 텐데?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자유와 존엄이야. 나는 고객이 아니라 을이 되고 싶지 않아. 계약 해지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과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집단 민원을 넣으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결국 위약금 없이 나올 수 있었어요. 실버 브릿지를 나온 날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는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제 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수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후회 안 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깨달은 게 많다고. 좋은 시설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걸 알았다고요. 지금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강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미숙이와 함께 소소한 독서 모임도 만들었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미숙이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얼마 전에 미숙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실버브릿지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독서 모임은 동네에서 소문난 실버 북클럽이 되었어요. 직접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진짜 제 공간이에요.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여요. 당연하죠. 이제 제가 제 삶의 CEO니까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가장 소중한 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화려한 케이지보다는 작더라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 집이 훨씬 좋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서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진짜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저와 같은 시니어 분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존엄성이에요. 돈을 내고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면 그건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제가 간호사로 40년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환자를 위하는 일이란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강요하는 건 치료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야 해요. 지금도 가끔 실버브릿지 광고를 봐요. 여전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혹시 비슷한 곳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까지 다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선택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유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선택인지 말이에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져요. 건강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존엄성을 잃으면서까지 얻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래요. 늦은 때란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인생의 선배들이라는 거요. 그 존경은 화려한 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제 사연에 공감 가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